XSFM입니다. PODERA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벌써 두 번째 동계올림픽을 맞고 있습니다. 194번째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인사드립니다.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니트발에 안승준 군이 앉아 있습니다. 네? 따뜻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니트발, 니트가 잘 받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강렬한 원색을 입고 나오시면 로얄 블루 색의 니트를 입고 그렇죠, 오셨는데. 로얄 블루. 네. 아, 생각보다 미대생 출신이 아니신데 색 이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시합니다. 아니, 네. 무시가 아니죠. 어쨌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네. 색 이름을 다 이렇게 잘 외우는 하긴. 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하도 운동화를 이렇게 신발을 보다 보니까 그 색깔 그렇죠. 명칭을 잘 알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한국 대표팀은 로얄 블루에서 미드나잇 네이비, 그 다음에 옵시디언 네이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짙은 파란색에서 남색을 쓰더라고요. 어떤 대표팀이요? 한국 대표팀. 무슨 팀이요? 어느 팀이든. 아, 동계올림픽? 네, 올림픽이든 동아계 네.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예. 예. 네. 파란색하고 그 빨간색하고 그냥 밝은 파란색을 쓰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올림픽 주간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포츠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스포츠 이벤트에 점점 더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종종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일요일쯤부터 아이고 올림픽이구나 그냥 타임라인을 보고 다시 느끼게 됐어요. 백색 가전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80년대하고 90년대는 올림픽하고 월드컵을 하면 TV를 만드는 라인을 석 달, 넉 달 전부터 풀가동을 했었어야 겨우 물량을 맞췄다고. 아, 정말요? 예, 그참에 다 TV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들이.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아닌 정도가 아니겠죠. 아예 그거 상관없지 않나요? 특수는 늘 있대요. 정말요? 예. 요즘 다 모바일로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바일이 갑자기,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왔고 하니까 좀 더 좋은 기종으로 바꿔야지. TV가 아니라 모바일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심지어 지난 하계올림픽에서는요. 네. 에어컨도 잘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아, 시원하게 봐야지. 네, 집에서 봐야지니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네네. 네. 올림픽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에 그렇게 원래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모로. 네. 계속 그냥 제가 인지하는 건 인면조. 네, 그래요. 신박하죠? 맞아요. 그것만 눈에 계속 들어와요. 지금 네. 인면조 돌풍이 트위터 타임라인에도 지금 대단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엔 지금 대단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이고 한 10년 유행할 것 같아요. 뭔 일만 있으면 인면조가 터져나오지 않겠는가. 네. 신박한 네. 콘텐츠였다. 인면조. 네. 역시 2020년대가 되니까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괴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설화 속에 나오는 네, 어떤 그렇죠. 그런 네, 네, 신화 속에 나오는 어쨌든 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책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인면조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런 설화 속 민화 속에 있는 괴물들을 모아놓은 책들도 많고 정보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디자이너를 위해서요? 하여튼 거기서 모티브를 얻고 싶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삼라만상을 종종 미대생의 관점에서 해석해드리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4번째 순서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지구상 모든 분들의 사연을 주제와 분량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당신 혹은 주변 사람들의 지난 인생 경험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좆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빠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 집어 콕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도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든 음악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배송 연한이 지금 설 이전에 끝났습니다만은 그 전에 문블렌딩을 많이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에도요. 트윗을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실바너스 RL님께서 네. 이승열 씨는 언제까지 앨범 준비 중인가요? 아, 참네. 뮤지션은 앨범 준비 중이에요, 영원히. 오늘 앨범이 나왔으면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다고. 맷집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 찔려서요. 지금 유면상 PD가요. 음원 교체 중이에요. 네, 다음. 네. 확인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승열 씨의 앨범은 여전히 바이닐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이닐에서 그 메뉴 보면은 뻥치고 있거든요. 앨범 준비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새 앨범인가 이러면서 또 나왔나 봐 이러면서. 그리고 natthm님께서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네. 피케팅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잔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natthm님 같은 경우에는 네. 피케팅은 피 터지는 티켓팅입니다. 맞아요. 뒤에 아저씨들 종족 비하. 너 되고 싶어서 되나 아저씨가. 알겠습니다. 피케팅 그래요? 모른다고 해서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상처받았어요. 네. 안 그래도 상처받을 일만 계속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삶에서 네, 앞에 4자가 붙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지적질에 네, 서글픔을 느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팟캐스트에서 뭐 하나. 계속 아직 안 지적받을 일만 남겠죠. 뭐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앞으로 뭐 많겠어요. 네. 그건 그래요. 기성세대가 된다는 건. 네. 따뜻함으로 감싸주는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뭘요? 우리도 청취자 개갈구는 맛에. 그런가? 요파시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거 아주 소프트한 터치였어요. 네네. 네. 하긴. 이렇게 알려주신 오늘 분들 고마워요. 별 부족함과. 피케팅이라는 말 말고 취케팅이라는 말도 있대요. 그거는 뭐 취해서 모르겠어요. 함부로 안 되고 하면 이제 안 되겠어. 네. 그러네. 모르는 척하겠어.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 이렇게 찾아보고 편집해서 가죠 앞으로는. 모르는 거 나오면. 그게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확신을 가졌지 뭐야 오타라고. 네. 그리고 저스트00님께서 요파씨 3월 24일에 서울에서 뭐 하나 봐. 네. 그날 뭐 서울 가는데 나는 신화 20주년 콘서트 가야 된단 말이야. 신화가 이렇게 오래 활동할 줄 알았나. 지구상의 신화 창조 여러분. 요파씨 못 오셔도 됩니다. 안 삐지겠습니다. 그날 콘서트를 하나 보군요.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요. 이 얘기 괜히 해서. 뭐요? 우리 광고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 광고보다 더. 사실은 신화 콘서트 아무도 안 갈 뻔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간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한테 올려다가, 그래? 그건 몰랐지. 예를 들어, 전국 미대생들이 반드시 모여야 하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날 요파씨 행사라면은 청취자가 뭐 한 10명 올 것이다. 10명한테 물어봤더니 다 미대 아닌 박사과정 뭐 이런 멍청이들 이런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파씨 200회 이제 공개 방송에 사람들이 안 온 거나 적게 온다. 네. 그러면은 원래 요파씨 팬들이 다 신화창조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해가 좀 잘못된 건데 미대생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잘못됐습니다. 깨강정들이. 네. 하나하나 파헤쳐보세요. 학생회도 잘 없어요. 미대는. 너무하다. 미대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있으시죠. 당연히 저희 때도 있긴 있었는데. 자기가 학생회장인지 몰라? 제가요? 제비 뽑고 막. 네. 미대생들이 모이는 유일한 모임은 요파시죠. 전 세계 미대생들의 유일한 모임.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후기입니다. 박영미 씨입니다. 소개는 본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멀쩡한 유심을 교환하러 갔다가 남편이 덱스터임을 알게 된 박영미입니다. 네. 덱스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당을 주로 죽이고 다니는데요. 네.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이지 않는데도 죽죠. 네. 요파씨 192회를 듣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연 소개됐어. 하하하. 뭔 사연? 그 왜 휴대폰 하하하. 진짜?
와, 넌 나한테는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더니. 그리고 온 세계에 퍼뜨렸어요. 근데 이제 딴 데라는 거는 지인일 테고 네, 어차피 여기는 그 차이죠. 모르는 불특정 다수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씻고 나온 남편이 실실 웃으며 야 이거 식구들 모였을 때 얘기하면 진짜 웃기겠다 라는 말에 저는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 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렇죠. 남편들이 대부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식구들 사실은 아내하고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식구가 같은 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죠, 아내가. 또 네이트 판에 가보면요. 네네. 제 아내가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제 남편이 이런 얘기 너무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각자의 식구들, 각자의 가족을 그 배우자와 함께하는 식구라고 너무 생각해버릴 때 좋게 되게 말하는. 네. 그러나 그때 저는 요파 씨를 듣고 있었고 제 눈은 요파 씨가 플레이되고 있는 노트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화적인 연출이죠. 네. 짧은 고민 끝에 나를 아는 10명이 이 에피소드를 알게 되는 건 너무 부끄럽지만 나를 모르는 1000명이 알게 되는 건 뭔 상관이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파 그렇죠. 씨를 우습게 보고 계시죠. 1000명? 그렇죠. 1000명에서 이제 조금씩 줄어갑니다. 영미야 들었어 이러면서 숫자는 점점 내려가서 둘이 나란히 앉아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혔습니다. 덱스터 남편이 몹시 억울해하며 두 가지를 꼭 말하라네요. 네. 첫째로 남편의 휴대폰이 먹통이 된 것은 추정컨대 본인의 유심은 어떻게 생겼나 싶어 분해를 해보았기 때문이며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폰은 UMC님이 말씀하셨던 메신저 되는 효도폰이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도 저 스스로에게 늘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맞추죠? 짜고 한 것 같잖아요. 저희 팟캐스트와 다른 팟캐스트와 차별되는 지점이죠. 신통력. 그렇죠. 무속적인 힘. 둘째, 사라진 2시간은 남편이 사라진 2시간. 남편은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가 2시간이지 온전히 사라진 시간은 2시간이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언제나 시비거리가 됩니다. 네. 문제는 시비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시간 40분 없어졌으면 어떻고. 약속된 주차 공간에 갔더니 자리가 없어서 근처 아파트에 들어가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전화를 한 것이고요. 네. 별 관심 없죠, 이제는. 저희는 사연 소개해드렸으니까. 신랑분의 그 편을 한번 들어보자면, 저도 이제 어릴 때 연애하면서 그 사람 오래 기다리게 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날 때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옅은 노예 근성인데, 기다리는 시간을 빨리빨리 보내는 법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네, 그렇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때는 이제, 다시 아내에게 혐의를 돌릴 수 있죠. 평소에 어떻게 했냐. 별 기대 안 했는데 당첨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거 소개되는 건 평생 처음이에요. 메일도 굉장히 빨리 확인하셔서 정말 열일하시는구나 감탄했습니다. 제가 요즘 힘든 게 있어요. xsfm25@gmail.com에 네. gmail 앱에서 푸시를 켜버렸어요, 제가. 정말요? 그래서 지난 한 2달 동안 제 인생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어요. 왜 켰죠? 일단 선택은 왜 그렇게 하셨나요? 너무 늦게 확인해서 죄송스러운 경우들이 좀 있고 그 알실의 경우에는 급한 제보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땡땡 스마트워치를 볼 때마다 네. 한 20분에 한 번씩 좋게 된 사연. 저는 미대생, 저는 석사, 저는 공부노동자, 똥멍청이 장르입니다. 손목을 들 때마다. 그렇죠. 사과시계를 차고 계시는데 네. 그걸 켜놓으셨으면 정말 바이브레이터를 손목에 갖고 계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시계라도 지금 푸시를 끌려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시청자여러분 좋게 된 사연을 빨리 읽으면 제가 푸시 켰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읽은 척을 할 수 없잖아요, 푸시는. 네. 남편이 이것만은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선물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그게 올까봐 입 다물겠습니다. 현명한 아내를 두셨다. 네. 하지만 저희는 신통력이 있다는 점. 제가 이길 수 있나 보겠습니다. 네,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근데 이번엔 요즘은 제가 이거 선택에 참여하지 않아서 김상조가 잘 찍어야 될 텐데. 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휴대폰에는 지문 인식이라는 신문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든 저는 잠금장치 해제를 지문인식으로 설정해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들, 네. 큰맘 먹었다 이거죠, 지금. 네. 벌벌 떨며. 그런데 지문인식을 하려면 먼저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등록하라고 합니다. 패턴은 지겨워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저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쓰는 모든 비밀번호를 총동원해도 안 맞더군요.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저도. 네. 비밀번호 새로 뭐 하라고 했는데. 비밀번호 지옥. 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웃긴 건, 내가 쓰는 비밀번호의 베리에이션이 6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입력해봐서 5번이 틀리면 막히잖아요. 그 6번째 경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도 지문인식은 되니까 그냥 쓰자 하면서 버텼는데, 재부팅을 하니 비밀번호를 누르라네요. 재부팅은 또 왜 하신 거죠? 뭐 업데이트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 OS를. 망했다. 이제 진짜로 초기화밖에 답이 없구나. 귀찮은데 서비스 센터 가지 않고 집에서 초기화할 수 없을까? 이건 초기화를 많이 해본 사람의 솜씨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초기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초상을 치릅니다. 인터넷을 미친 듯이 뒤졌더니 다행히 방법이 떴습니다.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잠금 해제 방법 페이지에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디바이스 잠금 해제를 원격으로 할 수 있더군요. 야밤에 10년 감수했습니다. 좋은 생활 정보네요. 네.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가서 잠금 해제 방법 페이지에서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옥은 원래 이런 식으로 펼쳐지죠. 뭐요?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까먹죠. 그리고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뀌었어. 수십 년, 몇 년간에 바뀌어갖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은? 안 알려줘, 막, 나한테. 근데 그런 걸로 쓴다고요, 막 비밀번호 알아보는데 들어가는 퀴즈 이런 거. 예.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했는데 최근에 안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쳐봤는데, 맞아. 그럼 이제 그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하긴 친했지 이러면서. 그때는 왜 얘로 썼지? 네. 그리고 다니는 직장의 이름 썼던 거 막 그때 직장 보고. 아니 근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다시 또 로그인해야 되는 이 지옥. 정말. 그럼 그걸 또 찾기 위해서 또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공공기관 나라도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자영업자 서너 개를 다시 생각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자영업 청취자 여러분,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급여가 오르면 급여는 매년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으로 볼 땐 자주인데 그냥 나의 평상시 매일매일 생활로 볼 때는 엄청 우연히 가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번호고 뭐고 다 까먹었습니다. 또 애매한 게 적어서 딱 붙여넣기도 애매하잖아요. 그 비밀번호는. 그리고 로그인이 또 안 돼요. 아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아. 호환성 보기 설정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데 매년 50분씩 걸려요. 벌써 땀이 나려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이거 잘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후기가 있어요. 네. 이분은 저희에게 크게 혼꾸녕이 나신 축구를 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네. 태어나진 않았죠. 네. 매우 슬퍼하며 자책감에 빠진 채로 치킨을 먹으러 가신 그 회사 동료들 중 한 분. 네. 이자 주인공. 익명으로 보내주셨죠. 네. 여느 때와 같이 요파씨를 들으면서 개발하다가 개발자거든요. 네. 근데 저 미대생들이 미술하다가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대생들은 미술하다가라고 안 하고 개발자들은 개발한다고 하네요, 정말로. 네. 근데 다들 통칭해서 그냥 작업한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네. 개발자가 자기 입으로 개발하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훨씬 귀엽습니다. 네. 제가 쓴 글이 들리기에 깜짝 놀라 집중하면서 들었네요. 저는 대전이 아니고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대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돌잡이 때 다른 건 안 잡고 어머니 머리카락을 붙잡았다고 하더군요. 이게 가능성이 높은 일인데 네. 이런 경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계속 엄마 머리카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죠. 보통 부모님들 머리카락 잡을 때는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웃으면서 다른 걸 잡게. 아니야 이건 잡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정색을 하시죠. 본인들이 잡기 원하는 게 있거든요. 자, 병원에 실려간 직원은 회사 내 다른 부서 소속이었고 회사가 그리 큰 편이 아니라서 지금도 자주 만나곤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 자주 만나는 분인데 왜 직접 듣거나 물어보지 않고 뭐 괜찮다고 하네요라고 어디서 흘러들은 소문처럼 말씀을 하셔갖고.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것에 대한 변명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이다. 정확진 않지만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되게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라고 합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신중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네. 개발 언어인가? 뭔가. 그 개발자의 종특인지도 몰라. 신중해야 된다, 말은. 예. 치킨은 회사 돈으로 먹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분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고 계시는. 그랬겠죠. 치킨은 회사 돈으로 먹었겠죠. 네. 수술은 성형 수술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얼굴 쪽에 골절을 입어봐서 아는데. 네. 정형외과 수술과 성형외과 수술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보통 정형외과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형을 해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성형 수술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가 상당히 객관적인 네, 언어. 언어라서 네. 남한테 들었고 그렇게 우린 지금 개발자의 언어 생활을 엿보고 있어요? 그렇게 아나운스가 됐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직접 사실은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강력히 의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예. 봐요. 그러면은 네.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죄책감을 다 털어내지 못한 듯합니다. 그 당시에 했던 행동들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네요. 네.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갑자기. 아니, 아쉬움이 남고 막 죄책감이 드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은 재밌었어요.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은. 엄지를 지켜들며. 네. 기회 되면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이렇게 눈인사를 떼주시고. 우리는 아직 개발자의 평소 언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 안승준과 저는.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후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바인이 전해드리는 요즘 팟캐스트 시대 194회 오늘의 첫 곡은요. 네. 익숙한 이름과 얼굴이에요. 네. 점점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맞아요. 싱어송라이터 ON의 신곡입니다. 새로 EP가 나왔어요. 그동안 좀 싱글 위주로 혹은 또 드라마 삽입곡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활동을 하시던데 최근에 그래도 다시 또 앨범을 내시는 부지런함을 보여주셨네요. ON의 처음이니까. 그래 난 가끔 생각이 많아져요. 나만 겁이 많은 걸까. 네. ON의 신곡 새로운 EP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처음이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ON 아티스트는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있죠. 그 독특한 목소리와 가성으로 올라가는 그 밴딩 부분. 사실 일반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종특이고 정말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면서도 너무 듣게 되는 계속. 예, 들으면 기분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ON의 목소리에는. 실로 리트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네. 예. 음악적으로. 패션도, 문화도. 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리트로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홍대의 뮤지션들이 고르는 리트로와, 네. 이 해운대의 ON이 만들어낸 리트로가 결이 다릅니다. 전자는 7, 80년대의 영국을 주로 탐구하고 있어요. 저는 신촌 블루스가 떠올랐어요,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스팝과 모던락의 자손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뮤지션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네. 뭔가 블루스계 봅니다. ONC 특별해요. 제가 이런 말을 이제 ONC를 또 만나면 못할 거예요. 네. 답을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음악을 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네. 네. ON의 신곡 바이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P가 나왔어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김미나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처음에 삼수생이라고 쓰셔가지고 수능을 세 번째 보신 분인 줄 알았는데 사연 삼수생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김미나 씨의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재미있는 사연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왜 떨어졌는지 알겠어요. 그동안. 일단 임직원이요. 문장, 네, 그것부터 지적하세요.
난 딴 건데. 너가 임원이니? 뭐 약간 아니 UMC만 임원인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제가 개념이... 임원인가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직원은 정규 직원과 비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겠죠. 임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규모라는 게 정해져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3명, 4명 있는 회사. 근데 뭐 적다고 해서 조그만한 임직원, 소소한 임직원도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씀으로 인해서, 대부분, 평등하게 지내는 그 사이도, 그러게, 우리 중에 임원은 누구지? 이렇게. 노사 갈등.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 저 임원 자식. 네. 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배가 나왔네. 맞아. 쟤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 이러면서. 임원이라 그래. 임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될 것 같은. 아, 네. 김민아 씨, 화를 거두세요. 저희는 지적하는 걸로 먹고 산다니까요. 네. 저는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추운 날씨에도 재미있는 사연. 그렇죠. 네. 아, 저는 사연 삼수생 김민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것, 주목받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소심한 성격이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고를 잘하는 편입니다. 가로 열고 주로 경찰. 예를 들어 새벽 시간 술 취해서 주택가에서 시끄럽게 싸우거나 술 취한 사람이 길가에서 자고 있거나 제가 있던 상가에서 싸움이 나거나 등등. 아무튼 생각보다 사람들은 신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맞아요. 주택가에 사니까 밤에 잘 때 집 근처에 이자카야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이고, 되게 시끄러워요. 저는 제가 12시 이전에 보통 집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있든. 네.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요즘도 계속해서 회식을 하고 뭘 하고 하면은 1시까지, 2시까지 이제 드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다 시끄럽더라. 근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예전에는 우리 집 위층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네. 이분이 되게 중요한 NPC세요. 제가 할아버지 처음에. 분들은 주로 신고는 잘 안 하시죠. 본인이 해결하시죠. 제가 처음에 이 집에 계약하려고 집에 차를 댔을 때, 처음에 대화했던 게 4층에 할아버지셨어요. 네. 바로 창문을 여시더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아, 창문으로? 심지어 뭐 하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 팟캐스트 전문 방송사. 정말 포스에 너무 눌릴 정도로. 3초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겠네요. 만약 그 당시가 래퍼를 그만두고 팟캐스트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으면 저요? 저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방송 실제로 수익은 그걸로 잘 안 나고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팟캐스트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무단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엄청 친해졌어요. 정말 많은 도움을 UMC에게는 주셨겠군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이제 안 계시니까 이제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누가 뭐 시끄럽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짜증나면 자버리니까. 예. 맞아요. 사람들은 신고를 잘 안 해요. 김민아 씨 말씀이 맞아요. 네. 이런 신고 정신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한 때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6, 7년 전인 듯합니다. 저는 삼각지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이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노숙자로 보이는 아저씨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비를 걸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냥 걸어오는 일도 어떤 술 취했을 때는 쉽지 않은데 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잘못 보면 약간 전도하듯이 약간 이렇게 하면 혹은 선거운동 같기도 한 것이고요. 네. 전도. 아니 전도라기보다 뭐랄까 홍해가 갈리는 그 모세처럼 그렇죠. 이렇게 쫙 갈릴 거 아닙니까? 이분은 막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갈리면서 피하는 맞아요. 어떤 장관을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건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남자분들이 한번 나서주시면 네. 바로 격퇴가 가능한 경우들이 은근 많아요. 예전에 만화 웹툰에서도 잘 풍자한 적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막 욕하고 그러다가도 어떤 조폭 지나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침 뱉고 이렇게 있는 그런 웹툰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말 약자만 그 와중에 약자를 골라 사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 근처로 오기 전에 구석으로 몸을 피해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협했고
저러다 무슨 사고라도 치지 싶었는데 승강장에는 어떤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불편 신고 같은 것을 하는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아, 지하철역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무원과 통화가 가능한 그런 인터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기계는 마치 사각 박스 형태의 소화전처럼 생겼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누르는 버튼이 있었고 스피커 구멍 같은 데 뚫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네, 말씀하세요. 그 지하철역 그 플랫폼에 무슨 복귀라는 버튼이 있는가 봐요. 어떤 역에 뭡니까? 있는지 모든 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예. 그 예를 들어서 왕십리역이나 이런 그 1호선하고 같이 하는데 네. 배경이었던 코레일과 것- 환승하는. 네. 네. 근데 군인이 복귀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복귀라는 큰 버튼이 있어요. 마치 소화전 같이 큰 그래요? 버튼인데 그런 게 있어요? 군인이 복귀라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를 누가 찍어놓고 그게 한참 웹상에서 감론을 막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아니 실제로 군인들이 복귀할 때 그걸 눌러. 아니, 뭐, 나 누군 군인 아니어봤어요? 안 눌러봤거든요? 아니 그걸 갖고 대동단결해서 댓글에 맞다고 막 쓴 거예요. 아, 속이느라고? 네. 네네네. 근데 진짜 막 사람들이 진짜 약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아니, 그럼 지하철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휴가 나오면 복귀 어떻게 해요? 버튼 찾아서 왕십리역으로 가야 되나? 그래갖고 막 이제 댓글 기억에 막 그게 입역열차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네. 따로 그 군인을 실어준 열차가 온다고. 은하철도 999 같이 이렇게. 푸쭈고 1량짜리 지하철이 나타나가지고. 아, 갑자기 그 플랫폼에 무슨 신고 이렇게 소화전처럼 생겼는데 뭐 스피커 구멍 같은 게 뚫려 있다고 하길래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버튼은 뭐 네. 그 다 정리할 때 뭘 눌러서 그 이제 승객들을 다 끝나 영업시간 이후에 아, 그렇군요. 뭘 하는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무튼 복귀 버튼의 정체에 대해서. 네. 갑자기 생각났네요. 그 기계 앞으로 가서 보면서 소화기 같은 게 없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말하지? 잠시 생각을 했지만 얼른 신고해야 할 것 같아서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화벨 같은 소리가 나는데 마치 지하철에서 방송하듯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온 승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하. 지하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로 향했고 심지어 건너편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은근히 소리가 잘 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나서기는 싫어하고 주목받는 걸 싫어하신다고. 그렇죠. 예, 밝혀주셨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순간, 도망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하지만 전화 뒤에 물음표가 써 있어요. 네. 왜냐면 전화라고 생각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 대화도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건가? 직원,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가로 열고 이것도 방송하듯 엄청나게 큰 소리로 다 울려 퍼졌습니다. 묘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어디에 말을 그렇죠. 하늘을 보고 보통 안 되면 하늘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My Lord 이러면서 당신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요?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느낌이겠네요. 어디에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기계를 살펴보다가 그냥 기계에 대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 술 취한 분이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직원, 네?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다행히 제 목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순간 그 아저씨가 이걸 들을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겠네요. 쩌렁쩌렁 울렸으면은 너무 무서워서 확인해보니 어느새 가장 끝 칸 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 방금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시나요? 가로 닫고. 아, 그러네요. 아까의 대화가 재밌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 술 취한 분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김민아 씨가 말을 했는데 네. 직원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다시 물어서 그렇죠. 놀랄 수 있어요. 말한 사람은. 네, 논란이 있을 부분이네요. 행패라는 것은 사실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좀 빨리 출동을 해야지 그게 굳이 특정한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 모르겠어요. 고성방가는 기준,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신고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준상으로 볼 때 애매한 게 많아가지고 설명을 더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꽤나 봐요. 있을 네. 수 있죠. 술 취한 아저씨가 사람들한테 막 시비 걸고 다니시는데요. 이 정도 디테일을 요구했던 거겠죠? 네. 직원, 그분 어디 계시죠? 나, 승장강 제일 마지막 칸쯤이요. 직원, 네, 금방 사람들 보내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뒤를 돌았는데 저와 눈 마주친 노신사 한 분이 웃으며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 술 취한 아저씨의 눈치를 보며 다시 줄을 섰습니다.
조금 뒤 2명 정도의 직원들이 와서 데려가시더군요. 아, 네. 네. 이런 굳은 일은 보통 공익근무 요원들이 해줄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만약 그곳에 사람들이 많지 않고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저씨가 저에게 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이 걱정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해코지 당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렇게 우렁차게 나온다는 게 고르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해드릴까요? 한데 눈이 딱 마주치면은 그니까 말이에요. 카페변에 딱 뜨고 흑백으로 바뀌면서 브라운 톤으로 브라운 톤이죠 사실. 세피아 톤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조금 맞아요. 신고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왜 이런 신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요즘도 그런 기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까 6, 7년 전이라고 하셨죠. 아파트에서 빨래를 계속 못하게 해서 미루다가 세탁기 배송한 연장 호수를 샀는데 오늘 도착했다네요. 얼른 집에 가서 빨래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즌에 살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심정이에요. 네. 모두가 공유. 아, 빨래 좀 하고 싶다. 빨래 좀 하자, 빨래 좀. 죄책감을 갖지 않고 빨래를. 어제 진짜 한 주 만에 그렇게 신나게 빨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와, 빨래 막 해도 돼. 집이 건조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빨래를 자주 할 수 있어야 가습기 하나로 보통 잘 안 되니까. 그동안 물 온다고 빨래 못 하셨던 우리 지금 심지어 XSFM이 있는 이 마포의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이 건물도 엘리베이터에 써 있습니다. 빨래하지 말라고. 빨래하지 말라고. 저희가 뭐 사무실에서 빨래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아파트 통에 계시는 분들은 빨래하시나 보더라고. 해야지. 네. 저층 때문에 빨래 못하고 계신 분들 배수관 연장 호스로 화장실로 물 빠지게 해놓고 해보세요. 원래 이게 상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도 저 LH공사가 지은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아마 SBS 특종이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베란다 쪽에 이제 벽 시공할 때 단가 아끼다가 네. 베란다 쪽에 열선을 안 깐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제대로 넣질 않아가지고 베란다 쪽에 배수관은 무조건 얼게 해놓은 거예요. 영도만 돼도. 네. 영도와 뭐 명화일도 이렇게만 돼도. 근데 베란다 쪽에 요즘은 세탁실 주로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아예 세탁실이라고 해놓고 베란다에 있는 곳도 많고. 맞아요. 그래 놓으면은 세탁실을 거기에 두고 빨래를 하라고 한 다음에 물 온다고 공지해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시공사 잘못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신고를 안 하면 또 애매할 거예요. 해결을 시공사 잘못이라고 생각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공사 같은 큰 데에 가정 한 곳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보통 답변이 가장 제가 예상할 수 있는 티피컬한 답변은 이런 콧방귀 아닙니까? 콧방귀.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진짜 죽이고 싶은 답변이 돌아와요. 몇 년 만에 한파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추운 겨울 조금만 더 버텨보아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네, 김민아 씨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의 날씨 예보를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당일날에 다운로드 받으신 오늘부터는 최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시즌은 끝났습니다. 네. 네.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오겠죠. 지금이 영하 2도인데요.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는 오후 2시 30분이 내일부터는 절대 안 이렇대. 청취자 여러분들. 끝났대요. 김민아 씨 감사드리고요. 엔카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네. 그러지 않아도 액세스몰에서 엔카 직영몰 페이지가 있긴 한데 스폰서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라고 글을 남기시라고 페이지를 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모든 상행위 관련 페이지에는 다 리플란이 댓글란과 게시물란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열어둔 건데. 네. 거기에서 여기 차 샀는데 뭐 해줘요. 남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쪽을 통해서 엔카 직영몰에서 구매나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 라인을 하나 조성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94번째 시간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땡호씨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파씨 가족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 노동자에서 벗어나 에어로빅을 하며 내재된 흥을 내뿜다가 회식에 대한 낯가림으로 인해 좋게 되었던 취업 준비생입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네요. 아직도 취업 준비생입니다. 네. 좋게 된 이후 에어로빅 대회도 나가고 행사도 몇 번 뛰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쌓기 위해 에어로빅 등록을 뒤로 한 지 반년이 지났네요.
에어로빅에 대한 열정을 눌러버린,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취업과 관련된 좋게 된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네. 그 어떤 사연을 듣기 전에 이분은 그냥 에어로빅과 관련된 직장을 하시면 안 되겠는가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좋아하는 거 직업 삼았다 후회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휴학 없이 진학해 나이에 비해 학력이 좋은 편입니다. 학위 취득 이후에도 에어로빅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열심히 하며 필드에서 알아주는 웬만한 자격증을 다 땄습니다. 네. 한마디로 스펙이 괜찮은 편이죠.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요. 요즘 구인은 하향 지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늦게까지 굶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사 지원을 할 때 서류 전형에서 100%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아, 네. 그렇지만도 않군요. 스펙이 좋으니까요. 문제는 면접 합격률이 0%라는 거예요.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쎄, 어쨌든 본인이 그 산출한 그 확률이기 때문에 거짓말일 것 같진 않고, 네. 100%다 0%. 서류 전형 100%.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할 것인 게 이제까지 서류 전형 넣었던 모든 회사의 면접에 다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떨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되게 흔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땡호 씨 본인도 의심하시겠지만 본인을 의심해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그렇죠.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의문을 가졌고 에어로빅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내가 긍정이 아니죠? 네? 뭔 얘기 하나 보자 이거죠? 네. 자, 계속해봐라. 뭐 이런 내죠. 에어로빅을 통해 내재된 흥을 분출해왔던 저는 네. 에어로빅을 그만두게 되면서 흥을 다시 제 마음 깊은 곳에 가둬버렸습니다. 분출되지 못한 흥을 억압한 채로 반년을 지냈고 얼마 전 가장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면접에 가게 됐어요. 일단 에어로빅이 그렇게 물론 흥이 나는 운동인 건 알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이 정도면 에어로빅 할 때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쟤는 흥이 아니 에어로빅이 무슨 흥으로만 하나 약간 이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되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역시 에어로빅은 지금 알았을 수도 있고 흥이야. 네. 나한테 에어로빅은 딱 맞아. 네. 이런 분들 태권도 하셔도 잘 말 수 있어요. 흥분하게 나래차기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대련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대련을 나는 태권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에어로빅을 네, 너무 흥의 스포츠로만 인지하셔서 그렇게 흥이 나나 이러면서 이렇게 지원하셨다가. 그러니까 흥이 많은 사람은 뭘 해도 흥이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죠. 네. 일대 다수로 진행된 면접에서 저는 면접관 분들에게 낯을 가렸지만 왜인지 모르게 안에 내재되는 흥이 점점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면접이라는 그 삭막한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면접을 보면서 이제 그 피면접자가 UMC도 이제 면접을 많이 자가 면접자였죠. 이 삭막한 분위기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그는 탈락합니다. 저는 뭐 굳이 다른 시퀀스를 제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흥에 겨우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얘긴 끝난 것 같지만 네.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서로 하하호호 웃고 밝은 분위기면 인상도 좋아 보이고 저의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수줍은 느낌표. 그렇게 생각하고 흥도 슬슬 오르던 찰나 흥이 왜 그 약주를 옆에 두고 면접을 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면접할 때 흥이 점점 올랐대. 그게 보이면 정말 부담. 제 흥이 오른다. 내 기준에 흥이 오르는 음악 뭐지? 이렇게. 크레이크 데이빗의 인썸니아 같은 노래 이렇게 비트 들으면 흥이 오르거든요. 음악을 틀고 했나? 흥이 슬슬 오르는 게 보였다면은 피면접자가 정말 부담스러워. 왜 저래? 왜 어깨 왜 약간 그건 이제 여기서의 흥은 그루브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흥도 슬슬 오르던 찰나 진중한 분위기에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땡호 씨의 입장을 제가 조금만 대변해 보면, 네. 저도 이제 무거운 미팅이 아닌 이상 네. 미팅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든 제 리듬을 타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대화할 때 즐겁게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면접만 봤다고 해서 어색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자기 특유의 어떤 리듬감을 개발해내게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원활히 그쵸, 트기 위해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떻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신입사원이 되려고 할 때의 면접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적당히 조금 있어야 되는데 과하면 그날 면접 들어갔던 면접관들의 기억에 되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들은 회식을 할 때마다 놀려내겠죠. 2018년 초에 면접 봤던 그 흥왕 이라면서 계속 언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면접관. 안승준 군이 땡호 씨를 해야 돼요? 부탁할게요. 왠지 저를 약간 눈치 없음에 한 번만 해줘. 그런 걸 지적하시려는 건 아니죠? 네. 잘할 것 같다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면접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드리곤 하는 말씀이에요. 네. 동질감이 느껴져요. 이런 말을 네, 이렇게 살아봤다고.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저도 늘 그런 부분이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네. 어색하면 두들겨 맞을 개그를 합니다. 매를 부르는 그렇죠. 재밌는 이거는 소리를 사실은 해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사람의 뇌가 시킨 게 아니라 맞아. 무릎이 시켰거나 뭐 무릎이 시켰거나 네. 무한함이 시켰거나 조급함이 시켰거나 맞아요. 그 안면 근육이 시켰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한하고 조급할 때 개그 20대 초반에는 소개팅 할 때 20대 후반에는 입사 면접 볼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땡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흥에 겨워서 하신 말씀이다. 들썩들썩. 네. 재밌겠지? 뭐 이런. 엄숙한 분위기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면접관. 저희 연봉에 대해서 알고 오신 건가요? 너무 적지 않나요? 적다고 하면 더 주실 건가요? 삭막한 분위기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면접관. 땡땡에서 경력이 있으신데 이곳에서 더 일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 촌동네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요. 이쯤 되면 기억력과 포용력이 좋지 않은 면접관들은 네. 얜 맞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매부자겠는데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를 깔았죠. 이해력과 포용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도 좋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면접 볼 때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못된 상사 같은 경우는 얘를 뽑아놓고 매일 갈굴까? 뭐 그런 사람 있어요. 나 면접 되게 못 봤는데 왜 뽑았지? 라고 의심스러우시면 상당수가 설마 얘는 이상한데 갈구면 갈굼당할 애야. 이렇게 생각해서 피해자로. 자, 차가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면접 왜 한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면접 재치 있는 대답, 뭐 재치 있는 질문, 그리고 막 엄청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질문도 엄청 넌센스로 많이 한다고 한참 막 트렌드처럼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포부라든지 뭐 이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오피셜한 질문 말고 예를 들어서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처럼 80년대부터 물었던 그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재치고 어떤 게 그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면접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리스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내 재치대로 밀고 나가자.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직원이 오기를 제일 많이 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면접관들이 원하던 직원이셨어요. 땡모 씨는. 그래요? 아니, 합격했나요? 그거잖아요. 왜 한때 도전 골든벨도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학교 오면 1등 하라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교육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사교육을 좋아하는 데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꼭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사람 대하는 게 자신이 없어 그렇거든요. 답안이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거 연애 못하는 사람들 은근히 답안이 있을 줄 알고 게시판에 검색 다 하고 글로 배워가지고 나와서 연애하다 망하잖아요. 네네. 네. 그 리듬감을 못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땡호 씨는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서 보고서 이따위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조금만 갈고 닦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저는 오히려 좋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뿐이다. 네. 나름대로 미소를 띠며 개그라고 지금 느낌표 있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나 인상 되게 좋고 유머 감각 넘치는 사람이라고 어필하기 위해 했던 답변이었습니다. 면접이라는 무거운 공기를 가벼이 하고 싶은 제 안에 무언가가 분출되었고 저는 실패했어요. 네. 본인만 가벼워져서 던짐을 당했죠. 예. 가벼운 사람이 되었죠. 실패의 포인트는 낯가림이었는데 흥에 낯가림이 더해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 정확한 분석입니다. 명문이네요. 네. 흥에 낯가림이 더해지면 아주 낯가림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 명문입니다. 진짜로.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 낯가리는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거예요. 모든 실패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또 이 말을 써먹을 수도 있어요. 다음 면접에 가서 본인의 단점이 있다면 뭘까 그러면 흥에 낯가림이 더해져서 종종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주 겪으실 거예요. 탈락. 지금 그렇습니다. 하하하. 네. 아이 컨택을 하며 질문을 듣다가 개그를 뽐내며 답변을 할 때면 눈을 피하고 바닥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중하게 질문을 잘 듣다가 웃으면서 눈을 피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개그를 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되게 변태 같았겠구나 싶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단점을 상당히 스스로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그 낯가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분석이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또? 왜냐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승준 군과 저와 지금 면대면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이 땡호 씨가. 네네. 그럴 때는 완벽하게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 네. 만약에 공개 방송에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말을 걸죠? 그럼 이따위 개그를 하실 거예요. 낯가림이라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으면 원래 모든 단점은 이겨내고 싶어 안달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아, 특히나. 네. 예. 왜 계속 이러냐? 결국 가면 낯을 가리니까. 여전히 그건 못 뛰어넘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랬으면. 되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낯가림 심하다는 사람이, 심한 사람을 우리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사람 혹은 뭐랄까,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낯만 안 가리게 해주면 그렇죠. 예. 정말 쓸모있다. 네. 다신 이런 개그 안 한다. 쓸모있다는 표현 좀 그렇고 정말 유능하다. 낯 가린다고 해서 생각을 이렇게 소심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요. 네. 그럼요. 일상생활에서 이랬으면 넌 신운이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면접관들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저를 떨어뜨린 걸까요? 업무 분위기를 위해 저를 떨어뜨린 걸까요? 면접관 한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 외에 플러스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그냥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러니까 저런 개그를 했죠, 웃으면서. 네. 저 사람 술 마시면 어쩌지? 크게 겁납니다. 네. 네. 이상. 본투비 낯가림에 깃든 흥이 잘못 분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발생시키고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꿈은 로또 1등 당첨인데 돈이 없어서 로또를 못 사요. 로또를 사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영 안 되네요. 꿈을 위한 취업이라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앞으로는 면접 전날에 흥의 분출을 위해 밤새 유튜브를 보면서 줌바 댄스라도 추고 갈까 봐요. 죄송한데 전제가 잘못된 게 많은 청취자분들의 태도죠. 결국은 결론은 내 탓은 안 해요. 당신의 흥은 줌바 댄스를 밤새 쳐도 또 생성될 거잖아요. 아, 그러게요. 흥이 어떤 리밋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이 이렇게 돈처럼 네. 쓰고 나면 없는 게 아니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낯가리는 순간이 오면 흥이 막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디서 푼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네. 네.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시원하게 추시고 다음날 아침에 면접 보고 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또 보실 거 아닙니까? 저의 작은 위로이자 재미가 되어주는 요파씨 가족 여러분 사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보세요. 네. 땡호씨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낯은 가리실지언정 글은 잘 쓰시는 분이다. 네,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낯 가리는 사람을 보면 낯 가리는지 모르고 보죠? 그럼 덱스터 같아요. 네. 네. 저 사람 뭐야? 근데 덱스터는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낯 가리는 사람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일이고 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다른 형태의 사람이 아니고 낯을 가리려서 이제 잘 안 나온다. 자기 익스프레션이 안 된다. 네. 그런 사람은 낯 안 가리게 해주면
그럼 UMC는 낯을 가린다라는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말 그대로 뭐랄까. 자신감이 없다. 이런 것도 또 아니지 않나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사람하고, 이제, 육감을 통해 대화하는 것은. 자신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다 좋으신 분인데, 친해지는 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DNA처럼 어떤 게 부담스럽고 어떤 게, 저는 사람들이 받아온 교육의 과정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하고 감각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인생사에 제일 중요한 건데 어느 교과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교육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스피치가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필요한 교육인데 그걸 가지고 그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몇 가지 기술로. 네. 그게 안 되거든요. 이건 절대 안 돼. 근데 요거만 잘 되면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세일즈맨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있죠. 사람들하고 무조건 잘 친해지는.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죠. 요즘 특히나 더. 요즘은 치킨 오면 뒤로 숨는 시대니까. 그쵸. 저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갑자기 사회생활이 되게 원활해질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리 봅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분처럼 빠르게 많은 스펙을 쌓아놓은 사람은 네. 사람을 경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네. 물론 면접 가서 하신 건 잘못입니다. 근데 이 잘못의 원인은 에어로빅도 줌바 댄스도 땡호 씨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해결할 건 본인밖에 없지만. 네, 캐스커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캐스커의 새로운 싱글 새벽 1시라는 곡을 듣고 왔네요. 네, 1월 말에 나온 캐스커의 새 싱글입니다. 서로 네. 한 이유가 다를 텐데 안상부터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정서적으로 제가 익숙한 정서인 거를 다시 들은 아도 있겠지만은 다시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듣잖아요. 사실 이제 요즘에 생활하면서 헤드폰을 끼면서 노래를 진중하게 듣는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완벽한 어떤 사운드다. 네. 저는 이 팀이 이간판으로 16년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2인 체제가 된 지는 그보다 좀 덜 됐을 테지만요. 이준호 씨가 원래 원맨 프로젝트로 시작하신 거니까요. 얼마나 오래됐고 이 활동 경력이 풍부하냐면 심지어 이 팀의 공연에 제가 게스트로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캐스커가 아니고는요. 제가 이쪽 장르 팀의 공연에 찬조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찬조. 찬조 너무 늙었나? 웃기려고 쓴 단어 아니었어요? 실생활에 종종 쓴다 인마. 저도 한 10년 만에 써보는 단어네요. 네. 예. 찬조 출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네. 네. 전 대학로에서 공연해 본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딱 한 번인가가 캐스커 공연에서였어요. 어떤 연이었죠? 근데 이 얘기를 몰라요. 예전에 캐스커 곡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하셨던 거 아닌가요? 우리 그랬나요? 잘 생각해야 돼.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또 이제 까먹는다고 제가 아저씨라고. 아저씨라서요. 예. 잘 까먹어요. 모든 아저씨들이 이렇진 않지만 저 같은 아저씨는 이래요.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궁금하네요. 아마 그때 당시 그 파스텔 뮤직에서 그쵸. 뭐 관계자분이 저를 꼭 데려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회사라는 게 그 실무자가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쟤 누구야? 이런 분위기가 강했던 기억이. 팬들도 저놈 누구야? 이러는데 멀뚱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15년어치의 관록은 다 사운드에 배 있습니다. 그쵸. 나머지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사운드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운드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좋으면 티가 풀풀 나죠. 그렇죠.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이상한 거를 다 잡아낼 정도로 예민하지 않은데 좋은 거는 좋다. 뭔가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되게 마음이 편한데 네. 쏙 들어가는데라는 생각을 한 정도는
되겠죠. 음악을 네. 했으니까 저도. 근데 네.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벽한 밸런스. 그렇습니다. 예, 사운드. 네. 바이닐에서 좋은 음질로 들어보시고요. 네. 캐스커의 신보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 네. 김성훈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독특한 장르의 사연. 네. 암행반 공무원이 암행하다 들킨 이야기. 좋은 사연이었죠. 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네. 하나의 어떤 웹툰을 보는 듯한 느낌의 네. 사연이었어요. 조석 작가의 작품을 읽는 기분이었어요. 네. 곧 돌아오셨네요. 반가워요. 김성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19일 방송에 소개되었던 추위를 많이 타는 암행반원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암행반원인 걸 들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추워서. 네, 관공서에서 이제 암행을 해야 되는데 관공서 근처에서 사실 했었어야 되죠. 어떤 네. 개인에 대한. 네, 도서관에 계속 추우니까 네. 도서관에 계속 들어가셔서. 그리고 이제 등에 이렇게 암행반 이렇게 써 있는 자켓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다. 네. 요즘 계속되는 한파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그것은 알기 싫다에는요. 너무 추운데 봄에 출연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 봄에 오면 망신 시켜드리려고요. 저도 당연히 추위를 탑니다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많이 타시는 분은 정말 싫은가 봐요. 움직이는 게. 내복도 선물해드리고요. 그러려고요. 네. 그러니까 막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늦었지만 후기 겸 사연을 남깁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었을 때 저는 스페인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녁에 즐겁게 방송을 듣고 다음날 후기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핸드폰 소매치기 당했거든요. 바로 사연을 겪으셨네요. 암행반 출신으로서 소매치기를 당하다니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은 없죠. 그죠. 왜냐면 암행반도 못했는데. 그렇죠.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네네. 그렇게 자존심 상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저는 스페인의 남부 도시 세비야에서 한국인 동행을 만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친구도 스페인 가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서 이 정도면 대단한데? 하고 기술에 너무 완벽한 네. 스페인에서 소매치기 당했다 해서 꼭 스페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한국인에게 당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실력만큼은 왜냐면 너무 조심했대요. 한참 그 시즌에 그 스페인에 소매치기가 횡행한다. 조심해라는 경고를 많이 듣고 갔음에도 본인도 상당히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는 안타까움보다 경외감이 이 정도면 줄만하지 않은가. 관광대국답다. 네. 라고 생각했던 정도의 실력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설픈 암행반원이 들키는 암행반원 갖고는 자존심이 상할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세비야에 한국인 동행을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셨답니다. 12월 말이었음에도 춥지 않았기에 카페테리아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집시 남성이 대성당 같은 유럽 건물들이 나와 있는 사진 엽서를 양손에 들고 큰 소리로 말을 하며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네, 엽서 사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딱 정말 집시들의 종종 이런 범행을 한다고도 하죠. 네. 네. 아마 엽서를 사달라는 듯 했지만 온통 스페인 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스페인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뭔가 있죠. 혼을 빼놓는 어떤 기호였을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방언. 네.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혼을 빼놓는 걸 테니까요. 그게 그렇겠네요. 네. 당해본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잖아요. 위험성이 있는데 스페니쉬를 해서 알아들어서 정확하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말을 처음 해서 뭐라고요? 의아하고 자기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와 동행은 엽서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은 어딘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야릇한 표정. 네. 사과폰이다, 이런 표현. 세핑이네. 예. 6S네? 약간 이런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5분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음식 사진들을 찍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며. 누구 습관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네. 그 엽서 상인이 다녀간 뒤로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요. 저도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프랑스였었는데 노상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딱 뭔가를 팔러 오시는 분들이 저쪽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딱 거기 사시는 분이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노상 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딱 저희를, 형이 핸드폰 집어넣어 하는데, 딱 저희를 보면서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현지인이 아닌 티가 나고,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당황하는, 말 그대로 관광객이라고 보였겠죠. 네. 근데 정말 딱 핸드폰 집어넣어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원래 그런 건 유명하죠. 이렇게 뭘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그 밑으로 핸드폰을 가져간다. 그래서 보통 지도같이 넓은 거를 펼쳐서, 네. 손 밑이 안 보이게끔, 네, 길을 물어본다거나, 혹은 뭐 지도를 또 관광지도라든지 걸 사라고 한다. 무슨 막 원리를 찾아라 포스터를. 나 이거 정말 못 풀겠는데 뭔지 아니? 막 이런 2분 내로 찾으시면 뭐 무슨 상품권을. 그럼 정말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겠네요. 걸리면. 그렇죠. 사실 이제 현지인 같은 경우는 다가올 때 뭔가를 팔 때 이미 핸드폰 챙겨라, 지갑 챙겨라라는 말을 해줄 수 있었겠죠. 아, 그 동네의 예의군요. 네. 네. 그 엽서 상인이 한 손에 든 엽서들로 테이블 위에 제 핸드폰을 가렸다가 돌아가면서 핸드폰을 밑장 빼기 해간 것이었습니다. 수법은 알기 쉽네요. 네. 네. 그때 왜 그 엽서 상인의 손모가지를 붙잡지 못했을까요? 두고두고 억울했습니다. 네. 잠시 뒤 혼비백산하다가 망연자실해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종업원이 다가와. 하다가 망연자실. 네. 좋은 문장이네요. 적당한 네. 단계입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종업원은 경찰을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행과 저는 잠시 뒤 플라멩고 공연 관람을 예약해 두었던 터라 네, 플라멩고가 더 정해진 건 가야죠. 건강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시에 의해서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고 집시 민족의 전통 공연인 플라멩고를 보러 갔습니다. 네. 네. 민족 전체를 미워하진 맙시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경찰이 왔을 때, 폴리스 리포트라고 그래갖고, 그 리포트라도 빨리 요청을 해놓으면은. 네. 시간상. 그리고 보험이든지, 뭐 이런 걸로 네, 그렇죠. 뭐죠? 보상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네. 보험을 안 해놓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라멩고 공연은 정말 좋았습니다. 무용수들의 춤은 우아하면서도 현란했고 연주와 노래는 신나기도 하고 구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같이 여행 가기 좋은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네. 방금 소매치기를 당했지만 네. 공연에는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흥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구슬프기도 하고 네. 소매치기를 당하고 난 후 어두운 관객석에서 공연을 넋놓고 보고 있으니 조금 꿈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로 아닌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더 공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거를 찍는답시고 비디오를 켜고 이러면은 사실 빠져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 관람은 네, 나중에 남겨둬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공연 관람은 네. 폰 끄고 해야죠. 그래서 꿈을 꾸는다 기분. 이것은 오랜만에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혹은 핸드폰으로 찍느라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이유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바로. 그렇네요. 안승준 군 지금 봤어요? 네. 그리고 그날은 12월 21일. 네. 바로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사연 마음에 들어요? 네. 우히히. 제 웃음이 아닙니다. 김성훈 씨의 웃음입니다. 네. 이상이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누군가 저의 핸드폰을 세비어간 사연이었습니다. 라고 급 비호감이 되는 2011년쯤에 통하던. 네. 재밌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또 좋게 되어 사연 남기겠습니다. XSFM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승준 군이 계속 지금 임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 뭐 중요해? 네. 나 임원할게. 네. 김성훈 씨 감사드립니다. 나는 임직원이 아니거든. 직원이에요. 내가 직원인가요? 비정규 직원 아닌가? 내가 무슨 직원이에요. 계약직이죠. 그렇구나. 네. 계약직 원. 뭐라고 하지? 그럼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진행하고 이러는 모든 분들은 비정규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그 직원이라고 하진 않죠. 잘.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방송국에 라디오 고정을 갔을 때 저를 직원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고정이라 그러거나. 네. 안승준 씨 게스트 고정 게스트거나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10수년째 저에 대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임직원 여러분 하면 저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밝혀냈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이렇게 점선이 그려지면서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없는 사람. 깜빡깜빡. 4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듣지 못했어요. 임직원과 안승준 군으로 가죠. 네. 이제. 갑자기 김성훈 씨 사연 끝에. 김성훈 씨 잘못이 아닙니다. 네, 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성훈 씨 세비야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왠지 또 좋게 되어 사연 남기겠다는 게 네. 예사롭지 않게 들리고 정말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김성훈 씨 감사드립니다. 네. 이러한 엔카 직영몰의 광고가 하나 떠오르게 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신경을 덜 쓰고 마음 편하게 뭘 소비하고 싶으면요.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중요한 법칙이죠. 근데 또 문제가 여행을 가면요. 돈을 아주 많이 쓴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고민 안 해도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네. 어떤 소비는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행업계가 좀 최근에 놀랐다고 하죠.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무조건 알아서 배낭여행 갈 줄 알았는데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세대들처럼 네. 요즘 사람들도 패키지 여행을 되게 선호한다고 하죠. 젊은 층들도. 네. 네. 신경을 안 쓰는 데에 비용이 지불되는 것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봐. 오늘 밤은 세소라도 최저가를 찾아내겠어. 이게 맞아요. 마인드였다면 네, 맞아요. 요즘은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패키지의 기획 콘텐츠들도 많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가 네. 보더라고요. 대부분 보장할 거는 보장해 주면서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어떤 나라는 패키지가 훨씬 편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저도 여행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래, 자유여행은 이젠 못하겠다 힘들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 갑자기 우리는. 그런가? 네. 네. 자유여행 너무, 힘들어. 그거는 또 너무 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런가요? 아니, 지난번에 구암도를 갔었잖아요. 네네. 구암도만 해도 편하더라고요.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 미국법이라는 게, 도로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너무 스트릭트하지도 않고. 네, 그렇죠.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치안도 나쁘지 않고. 네. 괜찮았는데, 생각할 게 많은 동네에 가면. 그렇죠. 혼자 다닐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면. 네. 머리가 너무, 제가 요즘 그 생각에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요즘 네, 여행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계획만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 순간, 그 시기도 즐겁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걸 좋아했으면 여행을 훨씬 잘 다녔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 알실 편집 같은 거는 여행 가서 해도 되거든요. 여행은 어렵더라고요. 김성훈 씨 말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아니 여행 어디로 가고 싶으신데요? 네? 청취자들로부터 팁을 얻거나 이런 것은 필요 없나요? 정말 도와줘야 될 뿐이거든요. 여알못이래서 너무 안 받을래. 네, 그냥 알겠습니다. 좋게 되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흥행을 위해서. 네. 천상 PD다. 컨텐츠 검색을 혹시 알아 좋은 거리가 나올지? 탈락자 사연 하나 더 있네요. 그렇군요. 땡땡 교씨가요. 그냥 훅인데요. 근데 탈락자라는 워딩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탈락자라고 해서 굳이 소개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주요 탈락자. 그렇죠. 예. 기만장 차이 탈락자. 네. 근데 이분은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남기셨는데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 요파씨에 나온 고영열님의 음악이 지난주겠죠? 네. 힘든 하루 힘든 순간에 너무 힘이 돼서 요파씨 사연도 아닌 메일을 보냅니다. 유난히 벅찼던 오늘 이 음악이 많이 힘이 됐습니다. 바쁘실 텐데 아무 내용 없는 요파씨 주제와도 맞지 않는 메일 보내드려 죄송해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뿌듯한 메일이네요. 네. 선곡을 하고요. 네. 이제 만날 뮤지션들을 만나러 가고, 이게 거의 이제 안승준 군의, 안승준 군이 메인인데. 네. 이게 보람을 느낄 만한 피드백이 가끔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예, 저도 신나요. 네. 예, 안승준한테 빨리 전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준 군이 선곡해오는 곡, 가끔 팀장. 곡을 듣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알아보셨고, 되게 흡족했다. 네. 좋은 뮤지션, 좋은 음악 소개해주셔서 고맙다. 네. 라고 말씀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곡 줘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신 고영렬님께도. 그니까 말입니다. 감사를 드려야겠죠. 네, 고영렬 씨의 음원에 제작에 참여하신 모든 세션 아티스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음악과 사연과 흥이 넘쳐나는 그리고 공개 방송까지 있는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광고 들으셨죠? 이제는 오피셜입니다. 3월 24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아마도
이제 쪽수가 적지 않아서 2시부터 입장할 것 같죠? 네. 서울 지하철 27호선 대림역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입니다. 네. 구로 아트밸리에 다른 건물들도 많은데요. 예술극장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트밸리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그 부산문화회관에서도 그랬고 대전예술가의 집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대전예술가의 집은 그냥 한 동이라 괜찮았는데 부산문화회관은 뭐 몇 동이 더 있었어요. 예. 무슨 홀 이렇게. 네, 구로 아트밸리도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네. 좋게 되십니다. 예술극장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켓팅. 절대 피켓팅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네. 티켓팅은 3월 10일 토요일. 얼마 안 남았군요. 네. 3월 10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늘 그랬듯이. 토요일 오전 11시. 네. 정오가 되기 1시간 전에 액세스몰에서 예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버는 일시적으로 확충해 줍니다만은 서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살려주십시오. 3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1년 4개월 만에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아, 그렇군요. 네. 가장 최근에 서울에서 있었던 XSFM의 공개방송이 소라소리 100개 공개방송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한동안 서울에서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들은 거의 뭐 워크샵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공개방송입니다. 또 그 다음 공개방송이 언제 있을지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예측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개방송의 콘텐츠들을 말고 내용들을 조금씩 공개하겠죠. 그렇죠. 네, 포스터라든지 네. 오디오를 통해서도. 네. 네. XSFM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광고는 할 겁니다.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도록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될지 궁금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여러분들 중 누구를 뵙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겠습니다. 194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시간을 접습니다. 안승준과 UMC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